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보TV입니다. GTX 운정역 초액세권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온다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사전 청약 지구라는 아주 생소한 운정신도시에서는 생소한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A20블럭과 22블럭을 현상서에게 공모가 나왔어요.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약간은 조금 지루해 하시죠. 왜냐면은 지금 뭘 한다 하는데 분양들이 자꾸 연기가 되고 아직 체감을 하지 못하고 도대체 언제 분양하는지 이런 궁금증, 그리고 마음은 조급한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분양은 자꾸 민영주택이든 공공분양이든 미뤄지고 기약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은 또 금방 흐릅니다. 벌써 2021년도 2월이 다가고 있어요.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고 바로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캐치해 놓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내 집 마련의 기회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이든 본청약이든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 카페 회원분들도 공공분양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영상이 다 해당이 되시니까 이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여기 관심이 있으시면 UBU PPO로 오셔가지고 카페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GTX 초액세권 A20, 22 EBL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진행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은 2021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운정 3지구 공공분양의 GTX 역세권의 3대장이라고 하죠. 여기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A16BL도 있는데 이건 추후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A20, A22, 23블럭의 위치는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가 A20블럭이고요. 여기가 A22블럭이고 이쪽이 A23블럭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지금 사전청약은 여기랑 지금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A23블럭은 워낙 유명해졌죠. 지금 이게 지금 투시도인데 이렇게 커튼 월럭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지게 지었고 시공사는 대보건설로 정해졌는데 지금 이 세 개의 입지의 아파트 다 자체 모두 시공사는 너무 그렇게 크게 개의치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입지 가치가 너무 좋죠. 지금 20BL도 그렇고 22BL도 그렇고 운정신도시, 특히나 요즘 뉴스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냥 알파벳 G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GTX 운정역에서 도보권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분양 아파트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입지 가치는 굉장히 큰 겁니다. 물론 전매 제한이나 의무 거주 기간이 있겠지만 보통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원하시지 뭐 어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시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의무 거주가 있건 전매 제한이 있건 여기는 입지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거주해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는데 꼭 성공하시는 거를 지금 기원 드리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여기 특장점을 제가 하나씩 비교해 드릴 건데 A20과 23과 22가 다 모두 GTX 역사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이다. 요 사진에서 이렇게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다음 장면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20, 22, 23BL을 제가 비교해 놓은 거예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요 세 개의 아파트 부지를 지금 세대수와 타입으로 예상되는 거를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건데 청약 방식은 A20과 22는 사전 청약지구로 지정해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고 A23BL은 제가 봤을 때는 본청약으로 바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공사까지 지금 선정을 했거든요. 시공기간까지 나왔고 공사 계획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지금 착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시설을 봐야겠지만 착공을 하고 나면 바로 본분양을 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사전청약이 될지 본청약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청약의 가능성이 있다. GTX 접근성은 근소하게 먼 거리 A20BL입니다. A22BL은 탁월하죠. A23BL도 탁월합니다. 세대수는 A20BL이 612세대, A22블럭이 642세대, A23이 1000세대가 넘어요. 1012세대입니다. 타입 구분은 이번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이제는 공공분양도 평양대를 좀 넓혀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죠. A20도 74, 84, 30, 34평형, A22도 30과 34평형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A23블럭은 25평형도 있죠. A23 영상은 제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거 보시고 학세권의 가치로 봤을 때는 A20블럭은 넘사벽 학세권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A22블럭은 초등학교를 인접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장점이겠죠. 옆에 중학교도 있고요.
그 A23블록은 요 부분이 약간 아쉬운데 초등학교가 가장 멀어요. 이렇게 보면 A23블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배정이 이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기가 높고 여기가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인데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초등학교가 살짝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학교의 측면에 있어서는 A23블록이 약간 2%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100%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일들이요. 그리고 아까 A20블록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A19 여기가 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한신 더 휴고 여기가 행복이고 여기가 민영인데 이게 다 레인보우 네트워크라고 해서 보행자나 커뮤니티 시설을 공유하고 여기 학세권은 너무 좋다. 여기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는 입지이기 때문에 A20블록이 공공분양 3대장 중에는 가장 좋다. 학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A22블록은 여기 보시면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군 자체도 나쁘지 않다. 23보다는 22BL이 학군은 배치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건 뭐가 있을까요? 다 현상설계 공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용역비만 봐도 지금 A23의 용역비가 이게 2021년 상반기 LH 설계 공모액 중 2등인가 그랬어요. 아주 초대형 설계 공모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이 두 개도 규모가 꽤 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 설계 사무소들이 이제 다 이제 준비를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특장점을 제가 지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특장점은 지도로 보시는 게 더 나으시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 공동학군을 구성하면서 신조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일원이 된다. A20BL은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런 수변공원 이게 물이거든요. A20BL은 이 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걸어 나가면은 이렇게 수변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변 생태공원까지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 플러스 학세권이겠죠. 다만 단점은 GTX 역사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 23과 22에 비해서는 좀 걸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A23BL은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업무 복합 시설도 굉장히 재밌고 업무 시설이라든지 판매 시설 이런 상가들도 들어서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용하고 여기 수변생태공원이라든지 여기 녹지 여기 도서관이 있어요. A23은 장점이 여기가 아마 도서관일 거예요. 이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사방이 뚫려있는 이런 개방형 출입구이기 때문에 도서관도 이용하기도 편하고요. 아이들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업지를 이용하기도 업무 복합지구 이용하기도 편하겠죠. A22BL은 장점이라면은 영구 조망권이에요. 이게 지금 최고 층수를 보면 여기가 28층이잖아요. 여기는 최고 층수가 20층인데 20층인데도 이쪽 그러니까 남향, 남동향 뭐 이쪽으로는 영구 조망권이에요. 왜냐면 이게 단독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층수가 이렇게 높지 않단 말이죠. 다 5층 미만이에요. 4층 미만이라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이런 남동향 아파트, 남서향, 남동향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 이런 곳들은 뷰가 아주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영구 조망권을 가져간다. 이런 게 A22BL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장점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A23이 사실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 하나 빠지는 건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좀 멀다는 거 빼고는 A23의 입지 가치가 가장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자, 파주운정 A20, 22BL 공공분양 현상 설계 공모입니다. 사전 청약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사전 청약지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고 국토부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주택 공급,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일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청약지구로 지정을 해서 파주운정 A20BL, 22BL을 현상설계 공모를 합니다. 현상설계 공모는 말씀해 드렸죠. 이건 건축사 사무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유수의 건축사 사무실들한테 한번 설계를 해봐라. 아파트를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한번 짓고 이런 컨셉을 가지고 아파트 동호수 배치도는 어떻게 하고 층수와 이렇게 맞춰서 세대별 평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건축사무소 공동 응모 금지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고 요게 포인트겠죠. 20BL과 22BL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지 면적도 거의 비슷하고 건설 호수, 수용인구, 최고층수, 용적률, 지역 난방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고 본 지구는 2021년 사전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승인 가고 착공 동시 추진 지구로 촉박한 설계 일정을 감안하고 설계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서 현실적이고 완성도 높은 설계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절실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원래는 이걸 좀 천천히 분양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통령과 그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공급 정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청약직으로 묻고 나서 이게 지금 아무런 조감도도 없는데 그냥 바로 그냥 사전청약으로 간다 이거죠. 굉장히 급하게 실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20BL과 22BL만 이렇게 사전청약으로 된 거를 좀 특이점을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하다. 단지 내 상가가 뭐 한 3개 정도 차이 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용적률도 한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주차 대수도 거의 비슷하고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하고 입지 조건도 비슷하다. 특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GTX 역세권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아파트고 공공분양으로서는 최고의 입지를 운정신도시 파주시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전청약 찍고 왜 사전청약을 하냐 이거죠. 지금 이게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너무 많은 발표들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도 혼동스럽고 저도 혼동스럽습니다. 일단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고 2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수도권에 대부분 주택공급을 몇십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에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집값 안정에 국토부에 명운을 걸라 그랬어요. 명운을 걸 정도로 지금 간절하다는 거죠. 뭐가 간절하다는 거죠? 이 패닉 바잉 때문에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의 주택의 공급을 하기만 하면 청약은 경쟁률이 수백 대 1은 기본이고 뭐 줍줍 같은 경우는 막 10만 대 1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저희 그 카페 한번 잠깐 다녀가셨는데 평택 지제역에 뭐 줍줍을 했는데 이번에 11만 대 1인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한 세대인가 뽑는데 지금 패닉 바잉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제역도 당첨이 20대가 당첨이 됐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간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 빠르게 공급을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전략회의도 개최하고 지금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전 사장이잖아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 시스템도 잘 알고 그래서 LH에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빨리 수도권에 공공분양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을 공급을 해라.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정3지구도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왜 사전청약이냐면 청약이라는 것도 이 청약 제도라는 것도 어떤 일정한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그런 기반이 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쉽게 얘기하면 땅을 매입을 하고 이 땅에 기반 시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펜스를 치고 그 다음에 건축 착공까지 할 수 있는 그 순간 착공 신고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분양 승인까지 받는 이런 법률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A20BL과 A22BL은 어떻죠? 지금 설계 자체도 안 돼 있잖아요. 설계도 안 돼 있고 아파트 조감도 투시도도 없습니다. 내부 평면도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분양부터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법률적인 이런 진행 과정이랑 다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전청약 제도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법률적인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먼저 청약을 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했잖아요. 그런 개정에 따라서 이건 사전청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감도 투시도 평면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이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전청약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되게 빠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그 전임 국토부 장관께서 그러셨나요? 뭐 빵집이면 빵을 뭐 빵 굽듯이 나오면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몇십만 원 공급하겠다. 이게 빵이 맞나요?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게 아파트라는 걸 한 채를 짓기 위해서는 이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성이야. 굉장히 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물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업체들과 상호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세부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평면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전청약이라고 이렇게 공지까지 하고 사전청약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전청약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제가 네이버 카페 UBOPPO 운정부동산 뽀개 카페에 올릴 거고요. 기본적인 사항만 이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전청약은 A20, 22BL도 마찬가지입니다. 16BL도 사전청약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근데 무주택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유주택자들은 지금 여기 A20과 22BL은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1주택 이상부터는 불가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소형 저가주택 이거 언제나 나오는 질문이죠. 굉장히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인데 사전청약 소형 저가주택 적용 안 됩니다. 안 될 걸로 보여요.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에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일반 1순위에만 적용을 하는 거다. 사전청약은 다 공공분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은 주택종합저축통장과 청약저축통장 보유자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위한 그런 통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세부사항 가이드라인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파주 운정 3지구 운정신도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청약 과열지구잖아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사전청약도 마찬가지의 룰을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가 지원을 하면서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죠. 공공분양이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모두 지원하시는 거. 당연히 소득 자산 요건은 있는 겁니다. 소득 자산 요건도 보셔야 되는 거고, 운정신도시는 지금까지 다자녀 특공의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자녀 특공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생초가 되고 신혼부부 특공이 돼도 다자녀 특공으로 가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바꿔서 저도 헷갈리고 많은 사람들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공공분양에도 가점제와 추첨제, 신혼부부 등 일반 비율 등을 바꿨거든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저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영상으로 한번 업로드 해보고, 그리고 카페에 제가 정보 업로드 드릴게요. 사전 청약 예상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상반기가 될 수도 있지만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창릉은 11월이죠. 이렇게 3기 신도시들이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이 운정 3지구의 A20이나 22L, EBL, 특히 또 다른 16BL 같은 경우도 사전 청약으로 진행을 할지, 사전 청약직으로 또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죠. 이제 3월인데 상반기라고 한다면 한 두세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3월에 LH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A23BL도 어떻게 되는 것이고, A16BL 공공분양, A17BL, A20BL, 22BL, 지금 공공분양이 운정 3지구에 총 5개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주택공급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의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이 정도로 A20과 22BL에 대해서 특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운정 3지구에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A17BL과 16BL 공공분양도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또 한번 또 지켜봐야 됩니다. 3월에 LH 주택공급계획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빨리 좀 분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조급함이 많을 거예요. 지금 주택이 다 그래요. 수도권 전체가 다 아파트 빨리 청약을 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청약해야겠다, 내 집 마련 빨리 하고 싶다라는 이런 패닉 바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루하고 좀 이렇게 좀 너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벌써 2월도 다 끝났어요. 3월이에요. 2021년도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나 영상들은 유튜브나 통해서, 그리고 네이버 카페 운정부동산 보보기기로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청약이나 관련된 내용, 추후 내용들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